안녕하세요. 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허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업무와 비즈니스를 원활히 돕기 위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AI 관련된 상품들이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AI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찾으시는 상품들 중에 하나인데 OCR, 그다음에 챗봇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데모까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품,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게 앞서서 일단 AI를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도 진행하고 또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AI를 이용해서 관련 인프라 구축부터 해서 개발까지 해서 실제 서비스에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적용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시장에 부족한 AI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또 많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많은 저장 공간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또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GPU 같은 비싼 리소스가 대규모로 필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비싼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AI를 도입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클라우드 상에서 AI를 쉽고 또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AI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API를 이용해서 빠르게 비즈니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API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프라 구성이나 어떤 운영에 대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은 서비스 개발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단시간 내에 서비스 개발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연산 작업이나 이런 서버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GPU나 고클럭의 CPU, 또 하이 메모리,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빅데이터 관련된 상품들, 또 무한대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이런 인프라에 대한 영역들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또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은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그다음에 이미지 인식, 번역,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서버, 설치형 이미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 인식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 클로바 스피치 이런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 같은 상품은 일단 사람의 목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도 좀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상품이 클로바 스피치인데 클로바 스피치 같은 상품은 실시간은 아니지만 녹음된 음성을 길고 좀 복잡한 음성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화자 분리까지 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 좀 복잡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합성 관련된 상품은 클로바 보이스, 그 다음에 클로바 더빙이라는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클로바 보이스 같은 상품은 일단 입력한 텍스트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변환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하고 클로바 스피치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했다라고 하면 클로바 보이스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바 더빙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영상에다가 자막을 입히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더빙 상품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인식에 관련된 상품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클로바 페이스 레코그니션 상품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위치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나이,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CR 상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PDF 문서나 어떤 이미지 파일 등이 있으면 이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에 관련된 상품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팝하고 앱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텐데 해당 앱에 있는 기능들을 API를 이용해서 쉽게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챗봇 기능도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U 상품, 그 다음에 CPU 인텐시브, 그 다음에 하이 메모리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상품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GPU 같은 경우에는 P40, V100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패스스루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물리 GPU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형 이미지는 텐서플로우 서버, 텐서플로우 클러스터 두 가지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텐서플로우 서버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AI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뭐 텐서플로우나 카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텐데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클로바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클로바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 상품은 말씀드린 대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상품이고요. 일단 국내에서 가장 높은 인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만 되는 건 아니고요. 영어, 일어, 중국어, 다국어 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성 파일, mp3 파일, 아니면 웨이브 파일, AAC 파일 이런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텍스트로 리턴한 결과들을 제공해 드린다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실시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iOS SDK, 안드로이드 SDK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로바 스피치 상품이 있는데 길고 복잡한 문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도를 높여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최대 2시간 그리고 2GB 파일까지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능은 화자 분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만약에 토의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 사용자와 그 다음에 콜센터 직원이 응대를 하고 있을 때 해당 음성에 대한 녹음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파일을 텍스트로 분리할 수 있는데 화자 분리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비디오 파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은 mp3, AAC, AC3 이런 다양한 포맷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비디오 파일들도 AVI 파일부터 MP4 파일, MOV 파일 다양한 형식의 포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풋으로 오디오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는 아웃풋 형태로 텍스트 형태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바 보이스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반대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좀 고품질의 음성 합성음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국어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 역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제공을 가능하고요. 예전부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클로바 스피치 신테시스 상품, 클로바 프리미엄 보이스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클로바 보이스라는 상품으로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의 인풋으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텍스트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는 mp3 형태로 파일을 내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바 더빙이라는 상품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더빙 상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 파일, 그 다음에 PDF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입력한 여러 가지 자막 파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음성으로 변환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고품질의 음성을 같이 제공해서 더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 클로버 OCR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데모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R이라고 하면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이라는 문장의 준말입니다. 풀어 얘기하면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파일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있는 뭐 다른 PDF 파일 문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이미지나 어떤 PDF 파일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을 다 추출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모든 텍스트 추출이 다 필요 없고 나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어떤 밸류 값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해당 영역만 지정해서 해당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영역을 지정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템플릿 레이아웃을 제작해서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템플릿 레이아웃을 제작하실 수 있는 템플릿 빌더와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템플릿 빌더를 제공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템플릿들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미지를 올렸을 때 저희가 자동적으로 템플릿 분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템플릿 분류 작업을 진행을 해서 어떤 템플릿 안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값을 추출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신뢰도 값을 컴피턴스 레벨이라고 해서 신뢰도 값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사업자 등록증이나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 이런 정보들을 추출해서 외부 서버와 검증해서 이 정보가 진짜 유효한 정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검증 서버 연동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 OCR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이미지를 저희 UI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API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텐데 여기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OCR API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템플릿 그리고 제너럴 OCR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템플릿 OC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지로 영수증이라는 화면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지로 번호만을 호출하고 싶다, 추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로 번호 부분을 영역을 지정을 한 후에 그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지로 번호는 692164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로 번호가 키가 될 거고요. 6921라는 숫자가 밸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OCR이라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제너럴 OCR은 설명드린 대로 모든 텍스트들을 다 추출합니다. 근데 텍스트를 추출할 때 순서가 있는데 레프트 탑부터 해서 라이트 보튼까지 추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로 번호, 그다음에 고객 조회 번호 C61218557 26403966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텍스트들을 다 추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템플릿 OCR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템플릿 빌더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영역을 지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템플릿 빌더, OCR 빌더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생성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도메인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로 용지에서 지로 번호를 추출하는 프로젝트다. 아니면 어떤 사업자 등록번호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다. 라고 하면 해당 도메인별로 프로젝트를 만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로 용지를 분석하는 거면 지로 용지 분석할 수 있는 도메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출하는 거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출하는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메인을 생성하게 되면 이제 템플릿 빌더를 실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템플릿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드실 어떤 영역 지정을 하게 되는 템플릿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템플릿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하게 될 대표 샘플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대표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배포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를 잘 추출하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어떤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배포라는 단계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배포까지 하게 되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REST API 방식으로 API 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API 호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이미지를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지 판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HTTP 리스폰스 방식으로 API 리스폰스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한 결과를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예, 전체적인 OCR을 이용해서 분석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도메인을 만들고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든 이미지 템플릿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영역 지정이 잠깐 벗어나 있다던가 문서 포맷이 살짝 틀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문서 포맷이 많이 틀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새로 템플릿을 올려주시는 게 맞고요. 문서 포맷이 거의 동일한데 약간의 표가 약간 위치가 좀 달라진다던가 이랬을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미지 조정 그리고 굴곡 보정 작업 등을 통해서 인식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템플릿들을 올려놓으셨을 텐데 그 템플릿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올리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올리신 템플릿과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분류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조정 굴곡 보정을 통해서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템플릿과 매칭이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영역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놓으셨을 텐데 그 영역에서 저희가 텍스트들을 호출해서 추출해서 여러분들한테 API 리스폰스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API 관련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 API를 통해서 저희한테 어떤 요청을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근데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URL, 그리고 메서드, 그다음에 헤더스, 바디 요 4가지 정보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UR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론가 저희한테 HTTP 엔드포인트 URL을 통해서 접속을 통해서 이미지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API 게이트웨이 인보크 URL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API 엔드포인트 URL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시는데 특정 메서드가 필요하죠. 메서드라고 하면 HTTP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OCR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TTP 헤더 이 헤더에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실 어떤 이미지 파일에 대한 문서 포맷에 대한 형태를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OCR 시크릿 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OCR을 만들었는데 아무나 여러분들이 만든 OCR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 이미지 분석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런 시크릿 키 값을 통해서 헤더 값에 세팅을 해 놓으면 아무나 데이터 분석을 이미지 추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전송을 해주셔야 되는 이미지 값, 이런 이미지 값을 HTTP 리퀘스트 바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버전은 v1이고 리퀘스트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키 값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는 현재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나눈 값이죠. 이 타임스탬프 값을 전달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요청한 시간과 저희 시간을 비교해서 너무 오래된 요청이면 저희가 디클라인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타임스탬프 값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랭은 KO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필드가 이 images라는 필드입니다. 이 images라는 필드에 여러분들이 png 파일을 올리실 거면 png 아니면 jpg 포맷이면
JPG 포맷, 이런 포맷들을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 데이터들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 이 이미지 데이터는 베이스 64 인코딩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키가 데이터인 필드에다가 해당 데이터들을 넣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임이라는 거는 유일한 식별 키값 정도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모는 저희 템플릿 OCR 빌더를 일단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표 샘플 이미지를 한번 올려서 영역 지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HTTP API를 이용해서 RESTful 하는 API를 이용해서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템플릿 빌더를 이용해서 이미지에 대한 대표 샘플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저희 콘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콘솔에서 프로덕트 앤 서비스에 보시면 OCR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OCR 메뉴, AI 어플리케이션 메뉴에서 OCR 기능을 OCR 메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메뉴에서 OCR을 선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도메인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으실 건데 저는 도메인을 여러 가지 좀 테스트하느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보이실 겁니다. 여기 도메인 목록에 보시면 좀 다른 도메인들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제너럴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서비스 플랜이 제너럴. 다른 것들은 프리, 뭐 어드밴스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너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제너럴 OCR을 호출하는 하나의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너럴 OCR을 선택해서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텍스트 OCR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OCR 통해서 버튼을 클릭해서 보시면 시크릿 키하고 API 게이트웨이 인보크 URL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OCR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너럴 OCR 그리고 템플릿 OCR. 제너럴 OCR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템플릿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텍스트들을 다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API 연동만 가능하면 됩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인보크 URL과 시크릿 키 값을 제공해드리고 이 값을 통해서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템플릿 OCR 같은 경우 이제 도메인을 생성하셔야 돼요. 예, 이제 도메인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기 값이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예, 체크해서 사용 가능한 도메인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원 언어는 한국어, 인식 모델은 전 프리미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플랜도 역시 어드밴스드로 해서 도메인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도메인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 템플릿 빌더라는 버튼이 하나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 빌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도메인을 통해서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기능은 요 좌측 상단에 있는 템플릿 목록을 통해서 템플릿을 등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목록을 선택을 하시고 템플릿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템플릿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고 제가 템플릿 명을 하나 만들 건데 여기서는 뭐 템플릿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보죠. 테스트라고 해서 확인 클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 샘플명을 지정을 할 겁니다. 이 대표 샘플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이미지를 올리시면 되는데 저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텍스트들을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선택을 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열기 버튼을 선택을 하면 대표 샘플명 입력을 해라 라는 얼럿박스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대표 샘플에 대한 이름을 지정하는 게 있는데 이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디폴트로 나오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고 클릭을 해서 가져오고 여기를 타이틀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등기부 등본을 인식할 수 있는 템플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샘플명은 등기부 등본이라고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등기부 대표 샘플명 지정하는 게 있고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버튼 누르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저는 어떤 데이터를 또 추출할 건데 추출할 데이터가 저는 소재 지번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추출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등기 목적이라는 걸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저는 필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필드를 지정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이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에다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영역을 클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택하게 되면 필드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됩니다. 소재 지번이라는 필드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역을 또 지정할 건데 등기 목적이라는 걸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추가를 해놓고 등기 목적에다가 영역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 지정해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영역 지정을 통해서 필드 이름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등기 목적이라고 입력해 놓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템플릿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실제 API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타 배포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포 관리에 보시면 현재 만들어진 템플릿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동작에 베타 배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배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베타 배포, 베타 환경에 배포를 하는 거죠. 아직 서비스 운영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베타 배포를 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 해보면 아까 저희가 올려놓은 등기부 등본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해당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 보면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아까 지정한 저희가 소재 지번 그리고 등기 목적 부분에 영역이 지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텍스트 영역에서 이제 추출한 데이터를 소재 지번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북도리,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가 완료가 됐으면 어떤 API를 통해서 이제 호출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배포를 하게 되는데 서비스 배포를 하기 전에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왜냐하면 외부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연동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URL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크릿 키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연동할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 인보크 URL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시크릿 키를 통해서 이제 생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하셔야 될 텐데 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호출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서비스 배포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배포까지 되었고요. 이제 이 외부 연동 정보를 통해서 어디선가 호출을 할 건데 제가 파이썬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샘플이 있어요. 소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떤 엔드포인트 패스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API 게이트웨이 인보크 URL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키, 방금 보여드렸던 시크릿 키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HTTP 통신을 하게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야 된다고 했어요. 리퀘스트 바디에다가 데이터 전달하는 방식이 앞서 설명드렸던 버전은 V1이고
리퀘스트 아이디는 어떤 식별키가, 타임스탬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KO를 지정해야 됩니다. 랭귀지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이미지 파일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미지 파일이 해당 이미지 파일을 오픈해서 베이스 64 인코딩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데이터가 여기 세팅이 되게 되고요. 실제로 리퀘스트 바디에 세팅될 때는 UTF-8로 다시 한번 인코딩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디 값은 준비됐고, 그다음에 HTTP 헤더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바로 시크릿 키죠. 헤더 값에 인증 키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x-ocr 시크릿이라는 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데, HTTP 통신을 할 때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이런 방식으로 호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request post 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게 되고요. 헤더 정보에 인증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엔드포인트 패스 설정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바디까지 세팅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API 게이트웨이 인보크 URL이 있으니까 이 인보크 URL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엔드포인트 패스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URL은 제가 과거에 썼던 거기 때문에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키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키도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코드를 한번 돌려보면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해보면 지금 현재 데이터가 타이틀은 등기부 등본이고,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은 경상북도 울릉도리,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전, 이렇게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템플릿을 적용해서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 호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앞서 제너럴 OCR을 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제너럴 OCR도 한번 제가 인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너럴 OCR 같은 경우에는 인식할 코드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텍스트들을 모두 다 추출할 거예요. 근데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을 다 추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너럴을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호출해보면, 금융결제원 승인 제1부터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들이 추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들은 모든 텍스트들을 다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템플릿 OCR, 제너럴 OCR에 대한 데모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챗봇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봇도 역시 어떤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드리고, 데모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챗봇이라고 하면은 어떤 메신저 창만을 떠올리시고, 그 메신저 안에서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자동화된 답변을 받아보시는 걸 보통 챗봇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챗봇은 어떤 사용자 질문을 의도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인식 스피커를 만든다,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가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채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웹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서 챗봇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자연어 처리를 해서 사용자 의도에 맞는 어떤 결과를, 리스폰스 값을 줄 수 있는 어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OCR하고 마찬가지로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빌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또 그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정의해 놓고 대화 모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국어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채널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신저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 뭐 페이스북 메신저, 아니면 라인, 톡톡, 이런 메신저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메신저 채널과 또 유기적으로 잘 연동이 되기 때문에, 메신저에서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레거시 시스템 연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챗봇을 통해서 미리 정해 놓은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내가 실시간적인 답변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주식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네이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기,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디선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적으로 변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는 기능, 바로 외부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는 거고, 보통 텍스트만 리턴하는 것들이 아니라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버튼, 뭐 이미지, 뭐 캐러셀 이미지, 이런 다양한 형식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빌더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챗봇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대화 시나리오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 시나리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목적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귀결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도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피자 주문 챗봇을 만든다라고 했으면 피자 주문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메인을 생성하게 되면 이제 빌더를 만들게 되고요. 이 빌더를 통해서 대화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고, 대화 시나리오를 만든 것 통해서 어떤 모델을 빌드하게 되고, 이 모델 빌드한 거를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 배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신저 채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웹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 웹 서비스에 소출할 수 있도록 역시 API 등을 통해서 제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답변 옵션을 지원해 드린다라고 했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좀 보시면, 뭐 이미지 답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보통 텍스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캐러셀 형태로 제공을 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멀티링크 답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버튼 형태의 링크를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우디 Q5, 뭐 제네시스 G90, 더뉴 말리부, 이런 차들을 제공해 주는 어떤 브로셔가 있다라고 하면 웹상에 해당 URL로 리다이렉트 할 수 있는 기능을 바로 제공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객관식 답변, 뭐 주관식 답변, 뭐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 기능도 있는데, 이 기능은 뭐냐면 보통 챗봇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절차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기능을 제공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때 많이들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피자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네, 아니요. 라고 해서 사용자한테 한번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네라고 했을 때 실제 피자가 주문이 되도록 하고, 아니요라고 했을 때 주문을 취소하게끔 하는, 사용자한테 질문을 하고 사용자가 한 번 더 선택을 하게끔 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을 또 제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 질문들이 오갈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 시나리오를 만드실 텐데, 어떤 UI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특정 포맷에 맞춰서, 대화를,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 만든 것들을 저희한테 임포트 해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바로 엑셀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규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나리오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대화 시나리오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대화 모델을 빌드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디플로이 하게 되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웹 서비스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디바이스가 됐건, 거기에서 이제 API를 통해서 호출을 해서 자연어 처리를 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아 보셔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API를 통해서 기능을 제공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리퀘스트 바디에는 어떤 내가
사용자들이 하는 어떤 질문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HTTP 헤더에 어떤 인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건데, 여기에는 아까 OCR과는 좀 다르게 시크릿 키를 HMAC, 해시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라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 후에 베이스 64 인코딩한 결과값이 X-체포 시그네처라는 키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학습시켜 놓은 대화 모델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니까 바로 API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 질문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고, 저희는 대화 모델 빌드한 결과값을 찾아서 다시 그 적절한 대화 리턴 값을 리턴해 드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 시나리오 대화 시나리오 구성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PI 호출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로 다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 가시면 이제 프로덕트 앤 서비스에 보시면 AI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클로바 챗봇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클로바 챗봇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도메인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메인 생성을 하기 위해서 유일한 식별키 값을 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이름으로 테스트니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한국어이고요. 서비스 타입은 스탠다드로 로그는 저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빌더 실행하기라는 게 보이고요. 이 빌더 실행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빌더로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기능은 대화 목록이라는 기능. 요걸 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화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고요. 사용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 생성이라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챗봇, 전 대화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봇 테스트라고 해서 대화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사용자 질문들을 이제 할 것들을 정해 놓는데, 만약에 인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안녕 이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라고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헬로우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사용자들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이 답변은 바로 텍스트로 안녕하세요 라는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우측에 보면 이제 프리뷰로 미리 보시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되는 거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기본 답변에서 제가 다양한 답변 옵션들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멀티링크 답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사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거,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이런 답변을 한다라고 보시죠. 그러면 네이버라고 해서 http:// 이라는 사이트로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라고 보이고, 또 네이버를 클릭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링크들을 추가해서 여러 개로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답변.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피자 종류 보여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피자 종류를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직관적인 거는 이미지를 그대로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답변을 선택을 하고 이미지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롭 기능 이용해서 등록을 또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 개의 이미지가 등록이 되면 또 캐러셀 기능 이용해서 우측으로 갔다가 또 좌측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답변은 객관식 답변인데, 사용자한테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피자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네, 아니요 라는 답변을 해서 사용자가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폼을 통해서 왼쪽에 보시면 폼이라고 있는데, 해당 폼을 통해서
객관식 답변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피자 주문이라는 폼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네, 피자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용자한테 네 라는 버튼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네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 답변으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폼이라는 게 만들었고 대화 목록에 가서 다시 한번 수정을 통해서 답변을 추가를 해보면 예, 여기에 폼에 피자 주문이라는 폼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우측에 예,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오라고 추가를 했으면 아니오라는 버튼도 나오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뭐 객관식, 멀티링크, 이미지 이런 답변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뭐 엔티티, 액션 메서드, 뭐 이런 태스크 이런 기능들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사용자 설명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 하니까 좀 참조를 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기본 대화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면 이제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 모델 빌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 모델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모델 빌드를 하는 작업이 수행이 되게 되고요. 대화 모델 빌드 작업이 수행이 끝나게 되면 바로 외부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배포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서비스 배포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외부 API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팅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채팅 플랫폼에서 호출하실 수 있도록 연동이 가능하도록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호출하기 위해서 제가 API를 호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API를 호출할 때 아까 설명드렸던 엔드포인트 URL 그 다음에 시크릿 키 값을 이용해서 HMAC 방식으로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챗봇 설정 왼쪽에 보시면 메신저 연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이 메신저 연동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개의 메신저들과 연동을 하실 수도 있고 커스텀을 통해 가지고 API 게이트웨이와 연동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URL을 알아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크릿 키 값을 여기서 생성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서비스 배포를 해놓으시면 이제 외부에서 호출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대화 모델 빌드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파이썬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파이썬으로 챗봇을 호출하기 위한 클래스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고 엔드포인트 패스 역시 제가 이미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키 값도 이미 넣어 놨고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를 REST API를 통해서 호출하게 된다는 거고 리퀘스트 바디로 요런 제이슨 형태로 된 데이터가 호출이 되게 돼요. 전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 챗봇에서 이것과 맞는 사용자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피자 종류 뭐 있어라고 했을 때 피자 종류를 이미지 형태로 제공을 해주면 사용자들한테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보면 사용자한테 피자 종류 뭐 있어? 라는 질문이 갔고요. 예, 피자 종류 뭐 있어? 라는 질문이 갔고 답변이 불고기 피자도 있고 그리고 그 이미지 URL은 어떤 URL이 있고 이런 정보들을 보여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들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이미지 URL과 이 답변을 출력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챗봇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요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는 음성을 이용한 계좌 이체 시스템 구축을
좀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10만 원 이체해줘라고 음성으로 얘기했을 때 그 음성에 따라서 아들한테 10만 원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로 변환된 것을 어떤 의도를 파악해서 다음 액션을 취하게 해주는 거, 그거를 바로 저희 챗봇을 통해서 구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서 그걸 번역해서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메뉴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이미지를 사용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 OCR을 통해서 텍스트로 추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텍스트로 추출한 거를 파파고 NMT를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음성을 통해서 또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클로바 보이스를 통해서 또 다시 음성을 통해서 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또 사용자가 어린이일 경우에 음성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음성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 UI를 통해서 많이들 학습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안녕하고 캐릭터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야 되고, 또 텍스트로 변환한 거를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챗봇을 통해서 또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답변을 사용자한테 제공해 주는데, 어린아이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음성을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는 IoT 환경에서 어떤 디바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디바이스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IoT 코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불 좀 꺼줘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명령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될 거고요. 그 텍스트로 변환한 거는 챗봇을 통해서 의도를 전달해서 IoT 코어 쪽에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데, 그 액션을 바로 챗봇이 수행하게끔 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I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API형 상품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GPU를 비롯해서 여러 인프라 영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석 상품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